자, 봅니다. 방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것도 조금 해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단어는 어떤 거냐면 fx는 방정식 fx는 0을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것도 이렇게 방정식 fx는 0을 해야 하고 어떤 함수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얘는 결국 문제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어떻게 했냐면 식 세워서 그림 그려 또는 뭐야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보고 식 세워 요 두 가지입니다. 아셨죠? 미분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된다? 식 세워서 그래프 그려 또는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 보고 식 세워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거 가기 전에 방정식 fx는 0을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거부터 아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2x-4는 0이라는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방정식이죠. 우리가 그는 2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뭐를 해볼 거냐면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2x-4라는 식과 y는 0이라는 식의 연립방정식의 과정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죠? 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y에다 0 집어넣으면 해서 이렇게 풀잖아.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를 가지고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y는 2x-4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아니군요.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고요. 됐지? y는 0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y는 0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말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이 뭐가 돼요? 2,0이 되고 교점의 개수는 뭐예요? 한 개가 생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나타난다? 교점의 x좌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죠? 자, 두 번째, 쟤를 한번 이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x는 4. 방정식은 달라졌지만 뭐는 같아요? 근은 같죠, 여전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쪼개서 쓸 수 있어요? y는 2x라는 함수와 y는 4라는 함수의 교점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y는 2x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됐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y는 4라고 하는 이걸 그어봤어요. 그어봤더니 여기가 교점이 뭐가 생겼어요? 두 함수의 교점이 뭐예요? 2,4가 생겼고요. 교점의 개수가 뭐예요? 여전히 한 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교점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뭐를 했죠? 이항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 이항.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요 원함수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부른다고? 원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항한 함수를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항한 함수? 하여튼 이항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자, 두 번째는 자, 양변을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눠볼게요. 그랬더니 x는 2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이 나왔죠? 근도 한번 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했더니 y는 x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생겼고요. y는 x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요. y는 2라고 하는. 자, y는 2라고 하는 이렇게 직선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교점의 좌표를 봤더니 교점 여기가 얼마예요? 2겠죠? 봤더니 교점은 뭐가 생겼어요? 2,2라는 교점이 생겼고요. 교점의 개수는 뭐예요? 여전히 1개입니다. 자, 됐죠? 자,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니네가 2x-4는 0을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그지? 뭘 하는 거야? 방정식을 그래프로 쪼갤 수 있다. 근데 그래프를 당연히 쪼갤 수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러 개로 다양하게 쪼갤 수 있다. 맞죠? 선생님 지금 보여준대. 아씨 나 저거 아는데 2x-4는 0 선생님 나를 이 정도도 안 되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떤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방정식이죠. 지금 여기서 할 게 뭐야? 식 세워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보고 식 세워 이거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 식을 보고도 이 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식을 보고도 얘를 세울 수 있고 이 식을 보고도 얘를 세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근이 저기서 말하는 실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교점에 뭐 x 좌표에 있죠. 교점에 어디? x 좌표에 있죠. 교점에 어디? x 좌표에 있어요. y좌표는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왜? 이 y랑 여기 나온 이 y랑 같은 y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 y는 누가 만든 y예요?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를 그리려고 내 마음대로 만든 y지. 그러니까 여기는 게임을 뛰는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에는 y가 나와 있어요? 없죠. 여기도 y가 나와 있나요? 없죠. 여기도 y가 나와 있나요? 없죠. 다 누가 만든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y 값은 굳이 y 값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변해도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뭘 알았어요? 실근의 x좌표가 뭘 의미한다?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 또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프에는 실근의 x좌표로 나타난다. 됐죠? 또 실근의 개수는 뭐하고 왔다? 뭐하고 왔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뭐 같아요? 교점의 개수하고 왔습니다. 허근은 여기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해됐죠?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려둔 이유는 뭘까? 야, 도인이 계약안이 좀 됐잖아. 도인이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뒷머리 떴다. 도인이 뭐냐면, 오늘 계약안지 했는데 피곤해? 야, 왜 피곤해? 농구. 야, 내가 또 한번 농구 해갖고 한번 발라줘야 되겠고. 예. 야, 농구는 등치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지 않냐? 그지? 키 크고 등치 큰 사람이 무조건 이겨. 대체로 이제 기량이 비슷하면. 그죠? 자, 선생님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려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번엔 이거 어떻게 했어, 얘를? 등식의 성질로 나누기 1을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등식의 성질로 나누기 1을 했습니다. 그지? 자, 보세요.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항을 해도 그래프는 달라지죠. 이항을 하거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뭐가 달라져? 그래프는 달라지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있어? 어떤 방정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제일 편한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야. 나는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문제를 봤을 때 가장 편한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약간만 조작하면, 식을 약간만 조작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편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의 핵심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가 아니야. 나중에 되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 뭐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가 아니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제일 편한 그래프가 어떤 거냐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한번 볼 줄 알고 저렇게도 한번 볼 줄 알고 이렇게 만져서도 보고 이렇게 넘겨서도 보고 머릿속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졌는지를 살피신 다음에 교점의 개수도 살피실 수 있고 교점의 X좌표도 살피실 수 있고 이해되셨죠? 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조금 더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 생각을 하셔야 되죠. fx는 gx와 (0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됐죠? 예.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에서는 이 둘은 어떻게 되어 있어? 같은 방정식이죠? 같은 방정식이지. 그죠? 같은 방정식이지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래프 모양이 다르지. 이 그래프하고 A하고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내가 이렇게 넘겼으니까 뭐가 변화가 있어? 그래프에 변화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뭐는 변화가 없어? 교점의 X좌표는 변화가 없어. 자,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요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예요. 됐죠? 자,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Y는 gx 1차 함수예요. 그럼 이 방정식에서 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됐죠? 우리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뭔가요?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알파와 베타죠.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요렇게 썼는데 선생님 어떻게 썼어요? fx와 gx의 교점으로 표현했죠?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오른쪽이 뭐예요? x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x축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2차 함수라고 그랬지. 얘 1차 함수라고 그랬지. 그럼 요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죠? 잘 봐. 얘가 만약에 2차 항의 개수가 1이면 얘도 2차 항의 개수는 얼마야? 1이어야 되죠?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얘도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되지.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변화 있어 없어? 없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에 어디로 옮겨와요? X축으로 옮겨오겠죠? 여기가 뭐예요?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여기는 알파, F 알파겠지만 여기는 알파, 0으로 옮겨왔죠. Y좌표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자, 그럼 또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쌤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딱 2차 함수는 핵심이 뭐예요? Y축에다 대칭인 거죠. 꼭지점 X좌표에 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맞지? 그럼 여기 잘 봅니다. 그럼 여기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퀴즈 꼭지점인가요? 뭐예요? 그럼 어디예요? 요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0이지. 꼭지점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얘하고 얘가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은 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뭐하고 기울기가 같겠어요?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점, 똑같은 걸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됐어요? 알겠죠?
니네가 생각해도 중점이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좀 밀려와야 맞죠? 됐지? 그럼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차함수라고 부릅니다. 차함수 또는 빼기 함수라고 불러요. 저기 원함수예요. 얘가 차함수예요. 원함수하고 차함수는 잘 보세요. x축하고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같은 점이면 여기서는 어떤 거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대응을 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아요, 틀려요? 동일해요. 아셨어요? 자, 그럼 3차 함수로 옮겨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썼냐면 차함수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아니, 차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fx고 gx예요.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는 그래프인가요? fx는 gx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맞죠? 자, 선생님 여기를 알파라고 했어요.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베타라고 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차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차함수 어떻게 그리셔야 될까? x축에다가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와서 똑같이 그리면 되겠지? 자, 얘는 뭐예요? y는 fx 마이너스 gx입니다. 됐죠?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알파. 여기가 뭐예요? 베타. 여기 극대점 있죠? 예, 극대점 있죠? 우리는 어떤 사실 알아요? 여기서 변곡점이 있고 극대점이 있고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 1대2라는 거 알죠?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압니다. 자, 됐죠? 자, 여기 극대점은 어떤 점이에요? 이제 실제로는 뭐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야 되지만 선생님 여기를 그냥 감마라고 쓸게요. 됐죠? 이 점은 무슨 점이라고? 뭐가 같은 점?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점. 그럼 여기서 감마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기울기가 같은 점. 여기가 뭐가 되나요? 감마가 되겠죠? 아셨어요? 이해됐어요? 평목점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 길이가 같습니다. 됐죠?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여기는요. 이렇게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쓰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차함수라고 부른다고. 자, 이 넓이야. 이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자, 됐죠? 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 그 수업 맨날 올려드리는데 보셨어요? 봤어요? 복습이 필요하면 보세요. 꼭 의무적으로 보라는 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보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를 때 또는 어떻게 돼 있어? 복습을 조금 해야 되겠다. 문제 푸는데 내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업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럴 때 보고 다시 공부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번 건 아빠가 안 보셨나 봐. 안 보셨어? 나 보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려야 되겠네. 그때 그냥 뭐 좀 물어보나 그냥 같이 보자 해가지고. 그때만 한번 본 거예요? 아빠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진아가 사고를 쳤습니다. 한번 수업을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한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나는 이제 복습. 자, 첫 번째 식세우기 복습해 보게. 식세우기. 얘가 y는 하고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만약에 이런 함수가 주어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x로 묶은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보시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지? 자, 두 번째. 지금 항상 얘네들이 모자란 함수야. 원래 항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지. 상수항부터 3차항까지. 그렇지만 지금 요 주로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건 뭐야? 항의 개수가 조금 모자란 것들.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요? ax 3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거. c는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쳐드릴게요. 자, 이런 건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b가 음수여야 됩니다. a, b가 부호가 달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가 뭐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다 이 말이야. 홀수항만 있지.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거 비율 관계 내가 알려드렸죠. 몇 대 몇? 몇 대 몇? 1대 루트 3. 외워야 돼. 여기도 몇 대 몇? 1대 루트 3. 그리고 얘하고 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변곡점. 됐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C면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된다고. 자, 세 번째. y는 ax의 제곱 ax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항이 모자라죠? 2개나 3개.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뭐 0 여기가 뭐 마이너스 a분의 b 됐지? 됐어요? 만약에 플러스 c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y는 c가 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가 몇 대 몇? 여기가 몇 대 몇? 2대 1. 여기 가운데가 뭐? 변곡점. 됐어? 자, 그 다음에 변곡점 찾기. 자, 보시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이렇게 세 합의 근의 합의 뭐야? 평균이죠? 맞지? 그러면 ax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어디에가 있어요? 마이너스 뭐? a분의 b죠. 맞지? 근데 선생님이 이게 뭐라 했어? 변곡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 세 근의 합의 평균에가 있다. 됐죠? 그럼 여기를 뭘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돼. 됐어? 자, 그럼 읽어봅니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썼어. 변곡점 x좌표 얼마? 1이죠? 얘는 x는 1에서 1, 얼마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바로 찾을 수 있으셔야 돼. 여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2x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말했어. 변곡점 어디? 또 1이죠? 2분의 6을 3이니까 3을 또 얼마로 나눠줘야 돼? 1로 나눠줘야 돼. 됐죠? 얘는 1, 얼마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썼어요.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썼어요. 그럼 변곡점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 최근에 합보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저번 시간 주말에 외우라 그랬는데 외웠어? 안 외웠어? 어제 암기했어? 안 했어? 거기 말고 어제 그 프린트 질문 프린트 받았어? 안 받았어? 개념 쓰는 프린트 너는 받았지? 내가 줬는데? 네 주라고? 알았어. 내가 끝나고 드릴게. 오늘 그 써오기 숙제 있습니다. 여기는 외우셔야 돼 좀. 자, 또 세근의 합 보전.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요렇게 그었어요. 자, 여기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시다. 됐죠? 자, 얘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여기다가 3x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했습니다. 됐죠? 얘가 mx 플러스 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생님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래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뭘 푸셔야 돼요? 요걸 푸셔야 되지? 자, 이 그림을 보고 식 세워. 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식 세워. 됐죠? 식을 세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인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예요? 3이죠? 맞지? 선생님 여기를 m-x, n-로 바꿨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그래서 바꿨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죠? 얘가 뭐냐면 m-x 플러스 n-예요. 됐죠? 이때 이번엔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알파1,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베타1, 여기를 감마1 이렇게 말했어요. 알파1 더하기 베타1 더하기 감마1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3.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얘한테 백날해도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러니까 실근이 3개가 생기거나 실근이 1개는 안 돼? 실근 1개 혹은 2개는 안 돼? 교점이 몇 개? 3개나 2개일 때는 어떻게 돼? 근의 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나오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올라블라래요. 됐죠? 그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여기가 px 플러스 q래.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요거 p하고 q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어떻게 대신 잘 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알파라고 하지. 세근의 합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3인가? 그래서 알파가 얼마야? 4인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2알파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 왜? 알파는 근이 몇 번 있는 거? 2번 있는 거. 니네 근과계수의 관계 적용할 때도 중근일 때는 2번 더 해줍니다. 2차 방정식에서도 그렇게 했죠? 맞잖아. 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두근의 합 얼마? 2. 얘의 근 뭐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1을 몇 번 더 해줘야 돼? 2번 더 해줘야 되지? 중근은 몇 번 더 해줘? 2번 더 해줘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알파. 그래서 알파는 얼마? 2. 아셨어요? 자,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오, 지금 잠이 와가지고. 저녁 먹었어요? 어? 너 왜 저녁 아직도 안 먹었어?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데? 아, 우리 학원이 너의 저녁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거네? 이런 나쁜 학원을 봤나? 점심 몇 시에 먹었는데? 학교 12시에 먹지 않냐? 12시 반에 먹나? 그러면 그때 가면 아빠랑 먹어? 아, 8시니까 오늘 얘 그때 친구랑 먹을 텐데. 뭐라고? 10시 끝날 때는. 배고프겠다. 야, 배고프면 원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않냐? 수면욕 수면욕 아니면 식욕. 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래? 얘 원래 군대 가면 나오는 거잖아. 군대 가면 계속 배고프고 잠 옵니다. 선생님이 낮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니네만 할 때는 한 20대까지는 선생님이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낮잠을 자요. 그러니까 막 감기 걸려갖고 막 아프면 1년에 낮잠 자는 게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제가 낮잠을 잔다고 아프구나.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날새기로 놀고 자는 거는 그건 그냥 정상적으로 자는 거고. 뭐냐면 선생님이 날을 못 세요. 한 새벽 한 3, 4시쯤 들어가도 어떻게 한 10시나 이따 일어나면 한 번 딱 깨잖아. 그럼 잠을 다 잘 안 자. 잠을 많이 자는 편도 아니고. 근데 군대를 갔더니 낮잠을 자더라고, 내가. 진짜로. 군대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낮잠 자는 시간을 주니까 그때 자더라고. 어이가 없었다니까. 군대 딱 군복을 딱 입잖아. 그럼 막 갑자기 춥고 배고프고 잠이 와. 선생님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멀쩡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낮잠을 안 잤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또 제대하면 우리나라 그냥 군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군대부터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예비군 훈련. 1년에 한 번씩 예비군을 꼭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때는 44시간을 채웠어야 돼요, 1년에. 그래가지고 저기 31사단 가고 총 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제 학생이라,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생이라, 이게 방학 때 한 번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어쩌냐면, 그걸 입었을 거 아니야. 예. 와, 또 군복을 입으니까, 예. 예비군 훈련을 가니까 또 춥고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갖고 또 산속에서 막 자. 사무실 뭐 이렇게 뭐 기대서 밥 먹고. 와, 진짜 신기하지 않니? 니네도 나중에 군대를 가면 경험하게 돼. 몰라, 요새 군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뭐 선생님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렵진 않았어요. 선생님 때 거지 같았어요, 진짜. 군대 정말 싫다. 자, 그럼 봅니다. 자, 이제 자, 그럼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다 그래도 여기서 뭐 굉장히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나온 김에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2번 미분에서 영인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주변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해줬죠? 아까 마이너스 3a분의 b, 요걸로 찾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f' x는
y는 f'x 극점 꼭지점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변곡점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이런 점을 뭐라고 한다고? 변곡점이라고 하고 변곡점에서는 어떤 접선이 생긴다? 뚫접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뚫접이 생긴다.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자,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한 가지 더 있군요. 네 번째, 극대 극소의 중점. 극대 극소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3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3차 함수 변곡점. 자, 근데 1번과 3번은요 모든 함수에서 다 돼요. 1번과 3번은 어떻게 된다고? 모든 함수에서 다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것도 조건이 더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안 썼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6번. 선생님 적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보세요.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모든 실수 K 값이야. 자,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먼저 이거 딱 보시고, 이거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됐죠? 여기 뭐에 관한 이야기? 근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 됐지?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두 가지만,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까 그랬죠. 그래프 그려서 식 보고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식 보고 뭐라고? 식 세워서 그래프 그려. 됐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걸 그려야 된다 그랬죠? 오늘 배운 거 뭐였어 아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땡이야? 와우! 오늘 아까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쳐 드렸죠? 변곡점 말고 그래프 아까 그려서 교점 찾을 때 어떤 걸 그리라고? 가장 편한 그래프를 그리라고. 됐죠? 와우! 내 바보들을 가르치고 있었군요. 자, 한번 봅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와 y는 0을 그리는 것보다 더 편한 그래프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건 뭐겠어? 니네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이 없다고 하는 거 있어. 어떤 그래프가 제일 편할까요? K를 넘기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상수항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잘 봐. K는 뭐 어떤 이렇게 있으면 K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 시키는 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해요? 3x의 4승 마이너스 8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뭐야? K라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를 이렇게 슉
옮겨가면서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디겠어? 여기 되겠네? 또 어디 되겠어? 여기 되겠네?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분. 도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할게요. 그럼 12x의 3승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12로 나눴더니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딱 봤더니 인수분해 되죠.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 제곱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요. x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자, 그래프 그릴게요.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원함수 그려볼게요. 원함수는 어떻게 돼요? 도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부호와 x절편.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와 x절편. 모양은 현재는 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근데 네가 봐도 여기 넓이가 더 크죠? 그럼 많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짧게 감소. 그리고 증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지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어디를 하나 지나가야 돼? 위를 하나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K, 여기가 K. 됐죠? 그럼 저 그래프에 뭐를 찾아야 돼? 극소. 저 그래프에 극대를 찾아야 되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원함수에다 1 집어넣은 거. 원함수에다 뭐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됐죠? 원함수에다 2를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어 봤더니 3 빼기 8 빼기 6 더하기 24. 얼마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13이네요. 여기가 얼마라고? 1,13. 됐죠? 그래서 K값은 얼마 나와야 돼? 13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되지. 16에서 3 곱하니까 48. 48에서 K가 6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 계산했더니 K가 6 나온답니다.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최종 합은 19가 답이에요. 이해되셨죠? 6이 아니잖아. 8인데? 이 자식아?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21이 답입니다. 아셨죠? 조금 쉴게요.